안녕하십니까. 경주 남산 열암곡 마이불의 잎불. 자, 17년을 연구한 전문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국가유산, 문화유산을 보존 처리하는 국가유산 수리기술자 최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열암곡 마이불의 잎불에 관한 실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립니다. 부처님, 과연 세울 수 있느냐 없느냐? 세울 수 있습니다. 단 주요부가 훼손되거나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 기존의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서둘러서 세우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열암곡 마이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또 간과된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슈가 생겨서 주목을 받을 때는 굉장히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지만 정작 또 그 시기가 지나가면 아무 일 없었던 듯 그냥 잊혀져 버립니다. 그러다가 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또 관심을 받기 시작하죠. 지난 20여 년간 그런 일들의 반복이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발견 당시에 열암곡 마이불은 한 요만큼 땅에 묻혀 있었고요. 그 발굴팀들이 다 흙을 걷어내고 이렇게 노출시켰을 때 이제 확인된 것이 이쪽 무릎 부분과 머리 부분에 돌이 받쳐져 가지고 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 이야기인 즉슨 약 한 35도가량의 경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먼저 들어 올려지면 이 부분에 슬라이딩이 생겨서 주저앉게 됩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먼저 들어 올려지면 이쪽 무게가 이쪽으로 상부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아까 보신 그림 이마가 어떤 돌에 받쳐져 있는 그 부분에 집중 하중이 가해지면서 불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상호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2008년 발견 당시에 이 부분이 이제 이마 부분을 확대한 것입니다. 이 이마를 지지하고 있는 돌에 이제 균열이 있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2012년까지도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2016년에 경주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 지진 이후에 이 돌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한 돌이 균열이 나고 벌어졌다는 것이 과연 안전한지에 대해서 돌은 물론 굉장히 강한 재질입니다만은 허용 한계를 벗어나는 순간 파손될 수 있는 것도 돌입니다. 자, 계측을 이렇게 상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계측기를 달기도 하고 해서 계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2년에서 16년 동안 해마다 0.2에서 0.8mm씩 지속적인 침하 현상이 발생을 했고 2016년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윗부분이 최대 21mm, 밑부분이 9mm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한편 이제 2018년도에 이제 상시 계측 시스템을 설치를 해가지고 계측을 해본 결과 불상의 윗부분은 2.03mm, 그리고 아래쪽 부분은 0.54mm 정도의 추가 이동이 있었다. 자, 2018년 이후죠. 2019년 11월에서 2022년 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2018년 이후에는 집안의 안정화 등으로 침하량이 줄었다라고 보고서가 나와 있지만 또 이거를 보면 또 다른 것 같습니다.
2019년에서 22년까지 같은 기간이죠. 안반의 중간부가 수직 방향으로 최대 6.5mm 치마했고 상부는 경사면을 따라 3.1mm가량 미끄러진 상태. 수치가 다릅니다. 어떤 걸 믿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2022년도에 발표된 것으로는 아래쪽으로 6.5mm 그리고 경사 방향으로 3.1mm가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계측치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불상의 코와 안반 사이의 틈이 5cm, 50mm라고 했으니 산술적으로 한 8, 9년 지나면 둘이 붙어버리겠네요. 그러면 코가 망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마에불이 특별한 이유 중에 하나가 조성한 지 얼마 안 돼서 넘어졌다. 그래서 이 풍화에 안전했다. 자, 이 조각면은 아래쪽에 있으니까 당연히 비바람에 이제 노출이 안 됐으니까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신라말 1000년 전의 그 석공 장인의 손길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거의 유일한 마에불일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무적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고중량체를 들어 올리는 방법은 아래쪽으로 밧줄을 넣어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직조 벨트, 고장력 벨트를 이용을 해가지고 아래쪽에다가 밧줄을 넣고 체인블럭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당기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쪽은 들어 올려졌는데 이쪽은 안 들어 올려졌습니다. 이만큼 들어 올리고 나서야 여기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열암곡 마에불에 대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먼저 들어 올려지면 이 상호와 상호 부분이 닿아 있는 돌에 하중이 집중이 되면서 상호가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여기가 먼저 들어 올려지면 이 부분이 슬라이딩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다른 기관에서 시뮬레이션 했던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앞에가 들어 올려졌을 때 미끄러집니다. 80톤이 넘어가는 거대한 물체입니다. 그럼 두 줄을 넣었을 때 휘청휘청합니다. 자, 얌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경사를 타고 벗겨져 버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즉 이대로 구현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뭐 지그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지그를 설치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다 파손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군데를 놓는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근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밧줄은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 밧줄을 넣기 위해서 마에불을 한번 들었다가 밧줄을 감고 다시 내려놓고 들어야 된다는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정도로 틈이 없는 곳에 이 밧줄을 어떻게 넣는가에 대한 대답은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 결국은 이렇게 유동하는 것은 이런 거대한 호이스트를 산에다 설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호이스트는 밑에서 위로 들어 올리는 장치입니다. 옆으로 당겨주는 장치가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들어서 일로 와서 내려놓으면서 이쪽으로 당깁니다. 그런 호이스트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호이스트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마에불입니다. 이 거대한 안반을
부셔서 없애든지 평탄화를 해야 됩니다. 마애불이 여기 지금 보입니다. 이 바위는 어떻게 하겠는가? 호이스트가 만약에 이쪽과 이쪽이 불균형하다라고 하면은 어마어마한 공학적인 계산이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장치는 아직까지 있지도 않습니다. 자, 저는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밑으로 넣지 못한다라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애불에 노출된 모서리를 따라 프레임을 씌워서 옆에서 드는 것입니다. 옆에서. 그러려면 마애불을 감싸고 있는 프레임이 충분히 강성이 확보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각각의 연결부에서 변형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했습니다. 벨트를 이용하는 부분에서의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 채 10톤이 안 되는 돌을 움직일 때도 중심이 안 맞아서 이런 보조적인 양중은 이 체인 블록으로 하더라도 양쪽에서 밸런스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쪽으로 쏟아지면서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10톤도 안 되는 한 4, 5톤 정도 되는 그런 돌을 움직이는데도 이 정도의 공력이 들어갑니다. 또 있습니다. 직조 벨트이기 때문에 탄성이 있습니다. 인장된 상태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위아래로 바운스를 합니다. 들어 올릴 때마다. 자, 부처님 이마에 이렇게 닿아 있는 곳이 바운스 하면서 계속 부딪히게 되면 불상의 상호가 멀쩡할까요? 무릎 부분은 또 멀쩡할까요? 제시된 방법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밧줄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리고 공중에서 띄워서 지네처럼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자, 이때 불상의 표면은 무엇으로 보호를 해야 80톤의 응력을 효과적으로 방어를 할지 의문입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 올린 불상을 이 축을 통해서 회전을 시켜서 위치를 시킨다고 합니다. 이 높이가 15m 정도 됩니다. 산에 이 거대한 구조물을 과연 올릴 수가 있을까요? 조립을 할 수 있을까요? 이만한 부재들, 사람이 요만한데 이 13m, 14m에 달하는 구조물을 인력으로 어떻게 조립을 할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애불의 안전을 확보해야 하고 산지 현장에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야 한다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저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고 그 프레임을 옆에서 들어 올릴 수 있도록 장치를 합니다. 유압 실린더에 무게 센서를 연동을 해서 실제로 들어 올려지는 힘이 균등하게 분산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유압 실린더 밑에 무게 센서를 놓고 그 무게 센서가 실제로 하중을 분산을 시키는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로드셀 5곳을 배치를 하고 연동을 시키는 걸 설계를 하고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갑니다. 수십 킬로짜리에서 이렇게 똑바로 올라간다고 큰 것도
뭐 똑같으라는 법은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예, 그래서 과학적으로 구조 해석을 했습니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깥쪽에서 가력을 했을 때 요 상부 부분에서 5.59mm 정도의 변이가 발생이 되더라. 예, 무게는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거의 7m가 되는데도요. 그 조건은 자, 부처님의 턱 밑에서 가슴 부분에 일부분만 떠 있습니다. 나머지는 벨트가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 프레임을 설계를 하는 거죠. 실제로 하중을 걸어보고 어느 부분이 얼만큼 약할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가면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가 완성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이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들어 올렸습니다. 똑바로 올라갑니다. 그걸 스트레인 게이지라는 그 센서로 계측을 했습니다. 이거는 무게 센서. 무게가 이렇게 고르게 받을 때 똑바로 받아 올라간다. 떨어질 때도 같이 떨어진다. 그리고 스트레인 게이지의 변화는 별로 없더라. 그리고 이거를 들어 올렸을 때 앞으로 밀리는 것도 거의 없더라. 예. 자, 이 수치, 실제로 계측을 한 수치를 가지고 해석을 했을 때 1m에 대해서 3mm 정도의 변형이 있을 수 있는 정도의 수치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내부의 모형 석재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자, 이 이외에도 운반에 관한 부분, 2020년에 이런 모노레일을 깔아서 열심히 날랐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이것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아무도 하지 못했던 양중에 성공을 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 굉장히 많은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은 차차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